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미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이틀 전 4월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애인 송국현 씨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가 2012년 고 김주영 씨 사건 뒤에 2급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었지만 송 씨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3급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어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나듯 장애인들은 여전히 삶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인강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애인 9명이 무려 4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 시절 장애 등급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제 또한 약간씩 완화된다고 하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진보당의 이번 지방선거 정책 공약을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가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오경석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오셨습니다. 장애인 후보인 김재용 서울시 강서구 의회의원 후보 오셨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서울 지역에서 출마한 통합진보당의 장애인 후보는 김재용 강서구 의원 후보와 박영천 성동구의원 후보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먼저 김재용 강서구 의원 후보께서 장애인 후보로 출마하신 데 대한 소감과 다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뇌병면 3급 장애인 후보로서 강서구에 출마하게 된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김재용입니다. 저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 감독직을 거치면서 많은 나라의 시험을 나가면서 다른 나라의 장애인 복지를 보고 느낀 것은 공무원들이 툭툭 앉아서 던져주는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무엇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알고 현장에서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며칠 전 화재로 인하여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도 했지만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다 합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자식이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도권에 들어가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활동보조인이 24시간 옆에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활동보조 24시간 지원과 활동보조인의 생계를 위하여 시간당 8,000원대인 수당을 9,500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결성에 일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태응 서울시장 후보께서 기자회견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응입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활동지원 2배, 100% 저상버스 실시하겠습니다. 그제 오전 서울 성동구의 자립생활체험홈에서 불이 나 장애인이 3도 화상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도봉구의 인강재단에서 장애인 9명이 2010년부터 4년간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인권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당장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약이었고 정부는 벌써 몇 차례나 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여전히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의 심각성은 이미 송파구 세모녀의 죽음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달 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70대 노모가 장애인 아들과 함께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현 제도 아래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긴급지원을 신청해도 자격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부양의무제에 막힙니다. 이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 단체들은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고 벌써 600일을 넘겼습니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부랴부랴 2014년도 장애인 정책 추진 계획을 확정,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실현성이 없는 정치 홍보에 불과합니다. 예산 확보 계획이 없고 개인별 지원 체계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일 뿐입니다. 서울이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좋은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타 시도보다 추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장애인의 서울 집중을 우려해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응과 우리 진보당의 장애인 후보들은 다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시혜정인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추진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발의한 부양의무제 폐지 내용이 담긴 국가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국비지원 규모인 월 8,500명 수준으로 시비를 매칭해 국비 10만, 시비 10만 명의 활동지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부터 활동보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무장애 도시를 위해 시내버스를 2017년까지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예산 투입 의무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전체 시내버스의 30.3%가 저상버스입니다. 2015년까지 저상버스 법정 대수, 전체 버스의 2분의 1이죠. 저상버스 법정 대수를 넘기고 2017년까지는 시내버스를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하겠습니다. 나아가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역 급행형, 직행 좌석형 버스 승하차 편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인강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보조금 한수와 이사진 전원 해임만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및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문책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 및 출연기관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5%를 적용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시와 자치구는 4.2%인 반면 투자 및 출연기관은 1.8%에 그칩니다. 기관장 및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불응하면 인사조치 등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웅과 장애인 지방의원 후보들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여러분께서 더 많이 우리 장애인들의 현실과 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